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라. 네. 자,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진하영 박사님의 본질유가 방법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하영 박사님의 본질유가 메시지와 연결하는 설교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니까 5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이런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 이 사상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그 성경 자체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때와 달리 하나님 나라 관련 메시지를 먼저 이제 본문에서 찾기는 하지만 또 성경 흐름을 따라서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육아 관련 메시지를 성경에서 먼저 찾고, 그리고 이제 본질 육아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했던 그런 방식과 좀 비슷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련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방점을 찍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워라, 이 메시지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갈라디아 5장과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왕의 직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자유와 선택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소명이나 사명 혹은 뭐 문화적 사명 이런 주제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율법과 십계명의 본질 또 이런 메시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자율성과 책임성, 자, 이런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아담이죠. 아담.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이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거기에서 할 일을 또 사명을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명령을 주시잖아요. 명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명령인데, 그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제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자율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지키라. 이건 이제 소명이죠, 소명. 역할, 할 일 이제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산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허용이죠, 허용.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러나 단 하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죠. 그러니까 허용과 금지, 이 자유와 제한, 이걸 동시에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지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자율성과 책임이라. 자율성이 뭘까요? 자율성. 첫째는 이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율성을 준 것, 자율성.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라 하는 게 이제 역할이랄까 할 일을 주셨지만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담에게 맡긴 거죠. 그런 게 자율이죠, 자율. 자,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제 임의로 먹는다. 이제 그것도 이제 자율이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 왜 그럴까? 이제 금지 명령도 자율인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금지 명령도 어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어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선택은 두 사람의 자율에 기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율입니다만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이. 자, 이제 그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어떤 걸 선택할지 다 맡겼으니까 전부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자율인 겁니다. 자율 전체 흐름이 다 기본적으로 자유에 기반한 건데 물론 이제 책임은 따르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설교할 적에 이 부분에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철학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안 심리를 가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혹은 따먹을 때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가 미칠까?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 원리가 작용하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적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 과연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감.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는 무죄 상태에서 어떤 불안감, 또 선택을 함으로써 또 불안감, 또 죄를 지음으로써 생기는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그럴까? 늘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을 하니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할 적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이야기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흐름이 사실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 같은 나라는 많이 억압하죠. 억압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억압하거나 막으면 말 그대로 자발성이 사라지고 능동성이 사라지죠. 그러면 사람은 결국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예나 종처럼 하나하나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자율성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큼 본인의 책임이 또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걸 죄의 결과다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물론 맞죠. 그러나 또 자율성과 책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 죽음이니까 자기 그 대가를 치르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 좀 강조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 죽음만큼 강한 벌도 없고 끝장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런 말, 책임성.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암시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강하게 원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자유죠, 자유. 허용하는 거, 허용. 그러나 네가 원하는 걸 하지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우리는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 점을 상기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이제 아주 어릴 적에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커가면서 인간은 결국은 누구나 이런 게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허락하고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줄만 하면 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끝내지 말고 책임성도 함께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강하게 또 하면 그렇지만은 적절하게 아이의 상황에 맞게 또 주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드럽게 책임성을 이제 강조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붙잡고 바로 진아영 박사님, 그러니까 육아의 소아과 이제 전문 교육가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아이한테 곧바로 흡수되는 부모의 마음 자세, 이제 이런 이제 제목인데, 어떤 자세를 가지면 아이들이 곧바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다양성과 강점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열등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 강점을 살리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게 없으면 열등감 생겨.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부모의 자세가 뭘까? 자세가 뭐죠? 소통 그리고 자기 조절력. 또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피드백이 뭔가? 피드백의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치 교육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점 맞았다. 거기에 아무 이 방점을 찍지 말고 네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그 과정 그런 가치를 자꾸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상기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경쟁사에서 교육계가 이런 걸 이제 꼬집는 그런 표현인데 교육 제도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 신념. 어떤 이제 가치관을 갖는가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바로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을 다른 말로 주도성.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성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율성을 자주성, 주도성, 영어로 be proactive, 자발성, 능동성 다 이제 연결되는 말들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살림이면 살림, 나중에 결혼해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연애면 연애,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 아이다. 그러면 뭐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육아교육, 자녀교육 이것만 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은 뭘까요? 자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랑. 자랑스럽게 여긴다. 꼭 남에게 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서는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사실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뭐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아서 기르니까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문제는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모들을 무면허 운전사에 비유합니다. 무면허 운전사. 그리고 음주 운전사. 야,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나이에 늦게라도 이제 이런 책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 후손들만큼이라도 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육아의 전문가 진아영 박사님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메시지, 성경이 말하자 이런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그 증거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만 읽고 이런 육아법 메시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반 서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방향. 자, 아이 하나하나가 다르고 특별하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를 대할 적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또 누구에게나 에러가 뭐죠? 뭐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나 단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하기보다 강점에 집중하고 특별한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아이들은 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만 부모가 가져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참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이들은 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적에 저자가 ADHD 얘기를 합니다. ADHD.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알죠.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생물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식물이나 생물, 동물, 사람도 물론 넓은 포함되죠. 그런데 신경 다양성이란 말이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뇌과학자들.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 생물 다양성, 물고기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것처럼 이 신경 다양성은 이 사람의 뇌에도 다양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뇌가 다 다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이 기본값, 이걸 이제 영어로 디폴트라 그러는 건데 이제 뭐 하여간 디지털 용어인데요. 기본값이 기본값 다르다. 자,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인류가 75억 중에 75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 독특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75억 중에 딱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의 반대가 이제 평균값인데 옛날에 이제 평균 이런 거 평균은 돼야 되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교육계에서는 아예 안 씁니다. 굉장히 무지한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다 다른데 평균값이 어디 있냐 이런. 자, 그래서 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라는 생각을 부모가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기 이런 게 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사과는 사과고 오렌지는 오렌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 이걸 이제 어쨌든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에게나 에러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러가 왜 생기는가 하면 여기 이제 염기술 얘기하면 DNA가 있잖아요. 염기술 30억 개 뭐 이런 것도 다른 염기술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30억 쌍을 복제하는데 이렇게 복제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할 적에 지나치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아이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재밌어요. 모든 걸 잘하기보다 강점에 집중하라. 맞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점, 약점. 그리고 또 여기 ADHD 얘기 나오잖아요. ADHD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다는 정도의 차이지. 특히 아이들한테는 10%, 어른들한테는 4, 5%가 있다는 겁니다. 4, 5%. 그래서 예를 들어 세계적인 수영선수 펠프스 있잖아요. 얘도 ADHD가 아주 심하고 우울증이 심했다는. 그런데
강점이 있다는 강점. 그러니까 이제 ADHD 애들이 뭔가 강점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이제 뭔가 좋아하면 거기에 몰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하니까 그게 이제 그 분야가 그 사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한 아이를 대하는 이 부모의 자세.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ADHD 뭐 그런 기질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이의 장점이나 강점을 이제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천재이세요. 앨런 튜링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 이런 사람도 바로 이제 ADHD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강점을 살리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진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이다. 우리 아이는. 그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하고, 신경 다양성은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전형적 양상과 형태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신경 다양인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경 전형인은 이제 이 반대죠. 바로 비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ADHD 요소가 적은 걸 말하죠. 4~5%.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에러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걸 전제를 하면 상대방이나 누구나 좀 부족한 점이 보이면 쉽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좋고, 또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강점, 이런 걸 장점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 검사 이런 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찾아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는 사실은 장애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체적 장애는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렇게 만들어 달리기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 컴퓨터도 막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언어 소통의 한계가 있지만 다 소통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조절력, 강점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세. 우선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력, 셀프 컨트롤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고, 또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인내심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사랑과 가르침을 이제 주지만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된다.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될까? 이제 결과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과정에. 그래서 100점 맞은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네가 100점을 맞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 노력을 했다, 힘을 썼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걸 이제 아이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 교육입니다. 가치 교육. 그러니까 이런 걸 부모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피드백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반대로 결과가 좀 부족해도 네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아이들 쪽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가 다르잖아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집단에는 엄청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부모가 생각해서 네가 책임을 다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가치 교육을 시키는 가치 교육.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허그를 할 적에도 5분, 너 그래도 5분은 참았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가치 교육이잖아요. 가치 교육. 자, 어떤 피드백을 줘야 하느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면 이제 외적 동기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의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비교의식이 발전하고, 결국은 열등감이 같이 생겨요. 왜?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를 칭찬한다거나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열쇠가 이겁니다. 모두가 이길 수는 없지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거 뭐죠? 부모의 생각, 이런 얘기. 자, 모두가 이길 수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성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 교육입니다. 가치 교육. 성장, 이게 이런 생각, 부모의 생각, 의식, 신념, 가치, 이런 거예요. 본질 육아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무 결과나 외모나 껍데기나 여기에 매이지 말고, 동기나 내면의 가치나, 본질,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라. 이래요. 그래야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믿음, 뭘 믿는가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언어로 말 신념이에요. 가치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20년, 여기는 말이에요. 부모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그러나 이제 가치 교육을 하면,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입시 제도,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뭐 정책 입안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부모의 생각, 가치와 이런 것들을 먼저 바꾸라.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 코브라 효과라 하겠는데, 예를 들어 19세기 인도 지역에 이제 코브라 독사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해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드는 거. 제도가 뭔가 하면은 코브라를 죽여가지고 이 머리를 가져오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2당 얼마 이렇게.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막 코브라가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코브라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코브라 잡아서 가져온다니까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을 해서 죽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이 허점이요. 그러니까 제도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생각이 바뀌어야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나라 이제 1980년대 과외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쑥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비밀 가해가 성행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해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도 얘기하면 자꾸 남 탓 얘기해, 남 탓. 제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진보 쪽에서는 제도 개혁 많이 주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 사람 바뀌는 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이제 논리적으로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먼저. 자, 그래서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허점이다. 환경 운동도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제도가 따라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맞는 말들이죠, 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어느 순간에 이제 물꼬가 터져서 임계점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 생각이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평생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참 그렇게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저도 이거를 읽고, 야,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기기 위해서 경쟁이잖아요. 그죠? 경쟁. 전쟁. 그 국가로 말하는 전쟁. 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교육계에 있어서 경쟁이 너무 심한데, 1등. 1등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왔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생각. 자, 그래서 얼리 어답터가 되라.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나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어서, 그럼 나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생기면 변화의 임계점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좋은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이제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이제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이 바뀌어야지 자꾸 이 시대의 흐름에 시대 이 편만한 이 잘못된 교육관 여기 휩쓸려 따라가지 말고 나 혼자라도 좀 생각을 바꾸자 이제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여기 행복지수 세계 행복 보고서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 행복지수를 이제 6가지를 얘기해요. 6개 항목. 6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자율성 얘기입니다. 자율성. 여기 자율성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 자율성을 뺏기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그 아이들의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그걸 자꾸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올바른 유가 좋은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자율성에서 나오는 거, 자립.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부모한테 의지하고 말이죠. 뭐 캥거루 뭐 가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제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 내가 아이를 이 사람도 이제 못난 납치를 못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다 이제 아이를 소원하잖아. 여자분이 아니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엄마, 내가 아이가 있으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나 닮은 아이 꼭 낳으면 좋겠다. 이제 소망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전화로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자식 네 마음대로 안 된대. 경상도 사람.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기르려고 낳는 게 아니다. 자식은 뭐죠? 사랑하려고 낳는 기다. 야, 이게 할머니 이야기지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고 맞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집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내 야망일 수 있죠. 내 야망, 내 욕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저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강아지를 갖다 키우는데 강아지를 갖다 2마리를 이제 키우는데 배려와 사랑으로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차이 이제 강아지 키우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공통점이 많지만 이제 아주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오히려 많이 제약한다는 거예요. 제약. 먹여주고 씻어주고 돌봐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따르도록 이렇게 이제 제약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주 높은 자율성, 책임성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행복도 그 6개 항목인데 그 중에 여기 자유,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자율성을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책의 중심 사상이 이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을 뺏기면 행복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의 주도성이 없어지는. 자, 그래서 여기 존중받을 존재, 용기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본질 육아법은 이제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본질 육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첫째는 알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주변에서 뭐 자꾸 뭐 점수 위주, 뭐 좋은 대학 위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여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확신, 그런 용기,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살리고 이렇게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 저자가요. 잠깐 한번 몸값 얘기를 한국의 자유가 어떤지 나와 저 사람의 관계의 다이나믹을 봤을 때 내가 100돈이고 저 사람은 150돈인 것처럼 행동이 되고 있다. 그 말. 나가 100돈이 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 당신 자기들 하나밖에 없잖아. 그 나가 100돈이고 아무도 100돈 이상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자기와 누구와의 관계를. 이 관계가 백분끼리의 관계인가? 저 사람과 나 관계, 내가 저 사람을 150돈인 것처럼 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래, 이게 네, 무슨 말이죠?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짜리로 매기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정하는, 자기가. 그 말이 뭔가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이걸 무슨 교만이다, 자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쭉 얘기한 대로, 뭐 75억 중에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나는 또,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니까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상대를 대할 적에 100돈 혹은 이제 뭐 $100. 내가 상대가 $100면 최소한 나도 내 자신을 $100 가치로 생각해야 되지. 나는 상대가 $100든 나는 $50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만 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몸값을 스스로 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SNS에서 비즈니스 아닌 이제 비즈니스를 좀 배우는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이제 만들자, 자동차를 만든다, 핸드폰을 만든다. 그러면 그 값을 누가 정합니까?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에서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사든 말든 그 선택은 또 고객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냥 고객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정하는 것은 물건 값은 회사가 정하고.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그걸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얼마만큼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생각, 가치관,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부모의 신념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밥 짓기 요법 이거 봤죠? 예, 방목 요법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율성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번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성경 말씀이 바로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말. 그러니까 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바뀌는 가장 근원이 이제 생각이고, 생각의 근원은 또 이제 말인 거죠. 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제 말, 생각, 신념,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제 표현이 되면서 하는데, 보이는지는 눈이 아닌 말에 달려 있다. 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을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신념이 어떠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자,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그 사람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뒤에 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도덕적 판단, 결정, 가장 안쪽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들이 이런 걸 이제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웃풋이고, 또 눈과 귀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입니다, 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워라.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것만 잘 가르쳐도 육아의 90%는 성공을 한 거다.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지면 뭐 다 끝난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아이의 독특함, 강점, 장점, 이게 주목하고 그 아이를 신뢰하고, 바른 교육관, 가치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젊은 사람들 꼭 이걸 기억하셔서 아이들 양육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것이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근죄